이건 저희 애들 추룩 그릇입니다. 얘는 나고입니다. 고양이가 3마리라서 평소엔 이 그릇에 추루를 담아줍니다. 제 손은 2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젠 접시만 꺼내도 거의 파블로프 실험처럼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이 접시를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고 나고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나아가서 추루 모양까지 얹으면 과연 그 추루를 핥을까요? 오늘은 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시 밑판을 만들어줍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그 안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5년째 이 짓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다 되었네요. 3D 프린터가 필요 없습니다. 접시 옆면은 곡선이라서 접시에 직접 대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필라멘트의 뜨거운 열기가 접시로 전달되어서 맨손으로 하면 뜨거우니 여러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끝에 이만큼은 남겨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접시에 대고 그려서 살짝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양 끝을 손으로 잡고 연결해 줍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집에 있는 나고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만들었던 밑판과 합쳐줍니다. 추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접합해줍니다. 물론 진짜 추루가 올라가진 않지만요. 실제 접시는 지금보다 두꺼워서 비슷한 두께가 될 때까지 필라멘트를 덧입혀줍니다. 그래야 나고가 가짜인 걸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벌써부터 나고가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밑판까지 두껍게 만들었으면 이제 기초 작업은 끝났습니다. 매끈한 접시 표면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포로 표면을 다듬는 척 하다가 그라인더로 편하게 갈아줍니다. 처음 갈아낼 때만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인두기를 이용해서 작은 구멍들과 그라인더 자국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접시 밑부분도 다듬어줍니다. 나고는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접시 밑부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밑을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0.3cm 정도 두께의 접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접시 다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라인더로는 움푹 들어간 곳을 갈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접시 안쪽은 인두기로 먼저 다듬어줍니다. 마무리는 사포질입니다. 매끈한 표면을 위해서는 사포질만한 게 없습니다. 단점은 팔이 아프다는 것과 가루가 엄청 날린다는 점. 바로 앞에 공기청정기를 틀면 가루 날리는 것은 해결 가능하지만 팔이 아픈 건 참고 해야 합니다. 접시의 수평도 사포질로 섬세하게 잡아줍니다. 안쪽은 사포질을 하기 힘들어서 그라인더를 저속으로 놓고 조금씩 천천히 갈아줍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갈아내야 매끈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갈아내느라 하얘진 표면은 터보라이터로 지져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도 아니다. 거의 인간 복사기네요. 대충 만들었는데 딱 맞아버렸죠. 표면도 매끈매끈한 것이 이제 채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칠하기 전에 젯소를 발라줍니다. 2번 정도 젯소를 발라준 다음 아크릴 물감을 같은 흰색 같지만 같은 흰색 맞습니다. 그래도 칠해줍니다. 이제 추루를 만들어 줄 건데
먼저 추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맛있게 생겼네요. 이러니까 고양이들이 환장하지. 우연히 나온 이 모양대로 추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추루를 접시에 고정시키기 위해 접시 바닥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혹시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나구가 삼켜버리면 안되니까요. 아까 짠 추루를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속까지 다 채우면 필라멘트가 낭비되니 이런 식으로 띄어서 속을 비워줍니다. 어느 정도 부피가 나왔으면 표면을 채워줍니다. 나구가 착각하도록 추루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줍니다. 인두기로 추루를 더 추루답게 매끈매끈 촉촉해 보이도록 다듬어줍니다. 아직은 와사비 짜놓은 것 같지만 채색을 하면 추루 같아질 겁니다. 추루랑 비슷한 색을 만들었습니다. 색 배합 비율은 비밀입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주황색이랑 베이지색 두 가지 섞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광 마감제를 발라줍니다. 이 아크릴 물감은 마르면 무광의 건조한 느낌이라 추루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유광 마감제를 과하게 바르면 마르면서 투명해져서 마치 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짜 추루 완성입니다. 오랜만에 뭐 찍나 보네. 얘는 나고입니다. 오늘의 실험 대상이죠.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얘는 애용입니다. 그 애용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애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앙뚜이입니다. 총 3마리지만 실험 대상이 나고인 이유는 가장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셋 중 추루를 가장 좋아합니다. 뜯지도 않았는데 비비는 거 보이시나요? 반면에 두 고양이는 반응도 없죠. 일로와. 니가 와. 일로와. 니가 와. 일로와 추루 줄게. 옳지. 자, 반 왔으니까 이제 니가 와. 일로와. 니가 오라고. 일로와. 보셨죠? 이 실험에 최적화된 바보는 바로 나고입니다. 좀 제대로 짜봐 이 자식아. 제가 답답하게 짜면 자기가 입으로 깨뭅니다. 튜브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진짜 접시에 진짜 추루를 줘서 경계심을 늦추겠습니다. 와 추루다. 와 추루다. 옴냠냠냠냠냠냠 옴냠냠냠냠냠. 뭐야? 왜 이렇게 적어? 어? 지금 장난해? 어?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자, 이제 추루를 더 주는 척하면서 접시를 바꿔치기 해줍니다. 안 들켰겠죠?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짜 접시와 가짜 추루 과연 핥을지. 왜 안 주는 거야? 빨리 줘. 실험 시작! 응? 이거 왜 아무 냄새가 안 나? 야, 뭐 한번 갖고 와라. 역시 바보라도 고양이는 고양이인 걸까요? 냄새가 안 나는 추루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추루 같지가 않아. 아쉬운 듯 주변을 맴돌지만 역시 핥지는 않는 거. 오! 핥았다! 지금 분명 핥고 있습니다. 뭐? 다시 볼까요? 확실히 핥았습니다. 나고는 바보가 맞았습니다. 아니면 추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핥아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걸까요? 이후로도 속여봤지만 한 번 속은 걸로도 기분이 충분히 나빴는지 2번은 안 속아주었습니다. 참나, 무시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누굴 바보로 하나.
가짜인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귀엽군요. 쉿 그만 나라고. 촬영 끝나고 수고한 나고에게 추루 한 봉다리 줬습니다. 트름하는 거 보셨죠? 물론 앙뚜와 애용이도 사이좋게 나눠 먹었답니다. 그럼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나고였습니다. 자네 거라고 비켜. 꺼져.